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부터 46회의 이론 시험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볼게요. 다음 거래에서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로 옳은 것을 찾으려네요. 건물을 5천만 원에 샀고 취득세가 50만 원이 들었고 당좌 수표를 발행했대요. 거래 결합 관계 보려면 분개를 해보시면 되겠죠. 건물 5천이고 취득세는 이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 원가니까 세금이 아니라 이 건물의 원가에 가산하셔야 되겠죠. 5천, 50만 원 이렇게 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의 감소 5천, 50만 원 이렇게. 이 거래 결합 관계가 뭐냐? 이게 뭐예요? 자산의 증가죠. 자산 증가 그 다음에 얘는 자산 감소. 답은 1번이겠죠. 2번 보겠습니다. 다음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계정 그려져 있으면 이 계정을 이렇게 분개로 이렇게 해체를 하시면 되겠죠. 외상 매입금이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이 외상 매입금이라는 얘기고 금액은 9만 원. 오른쪽에 지급어음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쪽이 지급어음이라는 얘기고 9만 원. 이걸 이제 요 계정에 들어 올리면 이쪽에, 이 계정에 들어 올리면 이쪽에. 이게 뭐예요?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없어지고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생겼네요. 결국은 외상 매입금을 갚기 위해서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2번 외상 매입금 9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매입 채무를 계산하래요. 매입 채무는 두 개가 묶여 있는 거죠. 매입 채무는 누구하고 누구냐면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어음 이 두 개를 합쳐서 매입 채무라고 합니다. 외상 매입금. 그래서 외상 매입금 50만 원과 지급어음 30만 원 합쳐서 80만 원이 매입 채무가 되겠네요. 상식적인 얘기죠.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그리고 받으럼 봐두시면 되겠고요. 4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찾으래요. 손익의 발생에 수익의 발생은 무엇이고 비용의 발생은 무엇이냐. 이걸 찾으실 때는 이거 좀 어려워하시던데 수익의 발생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이죠. 수익의 발생이니까 뒤에 글씨가 수익이 있어야 되는 거고 비용의 발생이니까 뒤에 글씨가 비용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외우실 때 이제 뭐 순차적으로 다 기본서를 배우셨으면 아실 거니까 발생의 개념과 이연의 개념이 있죠. 이연의 개념인 앞에가 선자가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선자가 아닌 거 뭐가 있겠어요? 미지급,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이렇게 여기는 선수, 수익, 선급, 비용. 그래서 얘는 이연이고 여기는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 여기는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 이 네 가지 일은 뒤에가 수익이니까 수익인 거고 비용이니까 비용인 거예요. 똑같이 여기 마찬가지로. 그리고 선자가 붙으면 이연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암기하시면 빨리 찾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수익의 발생은 뒤가 수익, 미수 수익. 비용의 발생은 뒤가 비용, 미지급 비용. 이연이면 선수 수익, 미수 수익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네 번째가 답입니다. 5번째 볼게요. 이런 문제 자주 나오니까 요거 외우시면 돼요. 선, 이연 이렇게. 아닌 게 이제 발생이다. 또 발생을 뭐 예상 이렇게도 표현하네. 5번째 문제 볼게요. 외상 매입금 당월 지급액. 당월의 외상 매입 거래 자료인데 외상 매입금을 지급한 게 얼마냐. 이걸 찾으려면
그럼 이제 월초에 외상 매입금이 원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물건을 뭘 사왔을 때 외상 매입금이 증가할 거고, 또 그거를 갚으면 감소를 할 거고, 그러면 월말 잔액이 남겠죠. 이렇게. 근데 당월 지급액이 뭐겠어요? 외상 매입금을 갚았으니까 지금 감소한 금액을 찾아내라는 얘기겠죠. 지급해서 감소된 거. 월초가 2만 원이 있고 외상 매입금이 늘어난 거 볼게요. 외상 매입액이 25만 원 있죠. 25만 원이 이렇게 늘었네요. 그리고 월말 잔액 알려줬고, 외상 매입금 중에 환출이 됐어요. 외상 매입금이 감소될 때는 돈을 갚아서 없어질 수도 있고,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문제가 생겨서 돌아갈 수도 있죠. 그래도 감소가 될 수 있어요. 이 감소되는 것 중에 일단 하나가 있네요. 그리고 감소가 진짜로 결제가 돼서 감소된 것과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환출된 거 10,000원 이렇게. 그랬더니 월 말에 남아있는 금액이 16만 원이래요. 그래서 이쪽을 계산하면 여기가 27만 원인데 얼마를 결제해서 감소가 됐고, 또 문제가 생겨서 외상 매입금이 돌려보냈고, 그랬더니 16만 원이 됐다. 이거 넘기면 17만 원, 27만 원, 여기는 10만 원이겠죠. 6번 볼게요. 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일시적으로 차감해서 보관하는 경우에 쓰는 계정 과목이 예수금이죠. 주로 급여 나갈 때 분계가 급여, 걷어놓는 돈, 예수금, 나머지 뭐 보통예금 이렇게. 요거를 얘기하고 있네요. 7번 보겠습니다. 외상 매입금 계정의 대변. 외상 매입금은 부채죠. 부채니까 대변에 뭐가 생기겠어요? 증가가 생기겠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의 증가 거래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분계를 해서 외상 매입금이 오른쪽에 있으면 되겠네요. 외상 매입금, 매입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외상 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니까 외상 매입금이 없어지면 되겠죠. 차변에 있고 현금 나가고. 대변에 있는 거 찾았죠.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을 반품한대요. 물건을 사오고 외상 매입금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반품됐어. 이걸 이렇게 빼고 외상 매입금 빼고 뭐 하겠어요?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이렇게 했겠죠. 이게 얘도 차변에 잡히네요.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대요. 상품 외상 매입금 이게 대변에 있네요. 외상 매입금의 증가 거래 이게 답이 되겠고, 외상 대금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외상 대금 갚으니까 외상 매입금 없어지면 되겠죠. 외상 매입금 없어지고 결제를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의 감소.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볼게요. 다음 자료의 내용이 모두 충족되는 계정 과목. 자본의 감소의 원인이 된다. 자본이 줄어들려면 일단 첫 번째 자본이 감소하려면 비용이 발생하면 자본이 감소합니다. 돈을 많이 쓰면 반대로 수익이 생기면 자본이 증가하고, 그다음 비용을 찾으라는 얘기고. 두 번째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했어요.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거는 영업외의 비용이겠죠. 영업의 비용. 비용 중에 영업의 비용을 찾으라는 얘기고. 또는 뭐 수익이면 영업의 수익이 있을 텐데 수익은 자본의 감소 원인이 아니니까 일단 비용 중에 영업의 비용을 찾고, 총계정 원장의 잔액은 항상 차변에 남습니다. 총계정 원장이 잔액에 차변이 남는다는 얘기는 자산 아니면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이잖아. 결국 남는 것은 총계정 원장의 차변에 남는 것은 자산 아니면 비용인데, 여기도 영업의 수익 비용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남는 거는, 걸리는 거는
영업의 비용을 찾아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은 기부금이 하나 있네요.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죠. 미지급금은 부채, 기계장치도 자산. 9번 보겠습니다. 매장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습니다. 발생하는 효과.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분괴를 하실 때는 차변에 건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인 수선비로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잖아요. 자산 계상해야 될 거를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어요. 그럼 일단은 자산을 안 잡았죠. 그러니까 자산이 과소하게 계상이 되는 거고 비용으로 잡았으니까 비용이 과대하게 계상이 됐네요. 비용이 과대하게 계상이 되면 순이익이 작아지겠죠. 비용이 커졌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자산이 과소하게 계상이 되면 부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산이 과소하게 계상이 되면 자본이 과소하게 계상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관계를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무상태표에 여기가 자산이고 부채고 자본인데 정상적으로 되려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산을 과소하게 계상을 하면 일단 이걸 올리죠. 작아졌잖아요. 그럼 어디가 올라가냐면 여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요 막대기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움직인다고 해서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야.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이렇게 움직여. 그러니까 자산을 과소하게 계상하면 실제보다 부채는 아무 상관없고 자본이 줄어드는 거고 자산을 과대하게 계상하면 이렇게 내려가 자본이 커져.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채를 과대 계상하면 이 막대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요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여. 기억하실 때. 부채를 과소하게 하면 이게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자본이 과대하게 계상되는 거고 부채를 과대하게 계상 이렇게 내려버리면 자본이 과소하게 계상이 돼요. 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자산을 과소하게 계상하면 이렇게 올렸죠. 자본이 줄어들어. 그래서 효과를 찾으려죠. 비용이 과소 계상된 게 아니라 비용이 과대하게 계상이 됐고 부채는 아무 상관없어요. 얘가 움직이는 건 부채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자산을 과소하게 계상했잖아요. 맞네요. 순이익이 비용이 커졌으니까 순이익이 과소하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3번만 맞는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자산의 과소하고 부채의 과소, 자본의 과소, 요 움직이는 거, 이 막대기는 이렇게만 움직이는 거고요. 요거는 이렇게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자주 나오니까 잘 봐두시고요. 10번 볼게요. 자, 1월 1일에 건물을 500만 원에 구입했고요. 취득세 50만 원, 이거 자산의 원가에 더하는 거 맞죠?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올해 말에, 당기 말에 정액법인 감가상각비를 찾아내래요. 계산하시래요. 내역연수 10년, 잔존가치는 0원. 정액법의 감가상각 계산식은 취득원가. 근데 취득원가가 500이 아니죠. 500에다가 취득세를 합쳐야 되겠죠. 550만 원. 잔존가치를 뺍니다. 잔존가치가 없네요. 나누기 내용연수가 10년. 550만 원을 10으로 나누면 55만 원이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11번에 대손 처리할 수 없는 계정 과목. 대손이라는 게 뭐예요? 채권 등이 있는데 거래처에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대손이죠. 그러니까 대손을 처리하려면 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이어야 되는 거야. 받으러은 채권이죠. 미수금, 외상매출금. 선수금은 뭐예요? 먼저 받은 거잖아. 빚이야. 남한테 갚아야 될 건데 어떻게 내가 대손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12번 볼게요. 계정 기입에 대한 설명. 이렇게 계정으로 나오면 이걸 분계로 해체하면 되는 거니까 한번 설명하죠. 여기가 선수금이라고. 선수금인데 이쪽에가 현금이 잡혀 있네요. 10만 원. 자, 요 금액은 얘 거예요, 얘는 반대편 거야. 상대방 이름을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계를 해체하려면 이걸 이리 밀면 제가 저리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왼쪽이 현금인 거고 오른쪽이 얘 거예요. 선수금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돈을 받았네요. 미리 받았네. 예? 물건 팔기 위해서 미리 받았나 보죠. 그래서 상품을 매출하기로 하고 현금 10만 원의 계약금을 받은 상황입니다. 미리 받은 돈.
그리고 해체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면 돼요. 그리고 원래는 이게 없다고 보시면 돼. 이게 자기 게 아니야. 선수금이 부채인데 부채가 늘었으니까 여기다 적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적으면 못 알아먹겠으니까 상대방의 이름을 적어줬던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현금이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얘 게 아니야. 반대쪽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13번 보겠습니다.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 9만 원이 산출됐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누락됐대요. 수정된 이후에 순이익을 계산하시래. 두 가지 사건이 빠졌으니까 이걸 분계로 만들어 보면 되겠죠. 보험료 선급액. 말이 짧은데 이걸 이제 만들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보험료를 미리 준 게 있나 봐. 선급액 어쨌다는 거야. 내년 것까지 보험료를 먼저 많이 준 거잖아. 그래서 결산 때 비용이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보험료를 취소시켜. 미리 많이 줬으니까. 보험료 얼마니? 10,000원이죠. 그리고 비용을 취소시켰죠. 그리고 나서 미리 줬잖아. 선급금의 성질이 같죠. 그거를 비용과 함께 선급 비용 이렇게 이거 지금 비용의 취소예요.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을 증가시키게 돼 있어요. 비용을 줄였으니까. 그다음에 이자를 못 받았대요. 이자 미수에 받을 이자가 있는데 받을 날짜가 안 돼서 못 받은 거야. 하지만 결산 때 이자 수익을 발생한 만큼 잡는 거죠. 이자 수익 잡아. 수익 발생한 거예요. 2만 원. 성격이 뭐냐? 받을 게 있는데 못 받은 거죠. 받을 날짜가 안 돼서 미수금의 성질이 같네요. 그거를 수익과 함께 미수 수익 2만 원. 자, 이건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이것도 당기 순이익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당기 순이익 9만 원에다가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3만 원의 수익이 더 생기게 되니까 합치면 12만 원이 수정된 이후에 정상적인 순이익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4번 볼게요. 기말 자본을 구하시래요. 기말 자본. 기초 자산 나왔고, 기초 부채 나왔고, 수익 나왔고, 비용 나왔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기말 자본. 자,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를 빼면 그게 기초 자본이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지금 기말 자본을 구해야 돼. 여기 기초 자본에다가 순이익이 나면 순이익을 더하면 되고 순손실이 나면 빼면 돼. 그게 기말 자본이죠. 자, 여기가 90만 원, 여기가 30만 원. 그러면 기초 자본은 60만 원. 자, 순이익을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총 수익이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되겠죠. 총 수익은 130만 원. 총 비용이 더 많네요. 180만 원. 그럼 손해난 거죠. 5, 6, 7, 8. 50만 원 손해났네. 마이너스 50만 원. 이렇게 해서 기초 60으로 시작했는데 손해가 났어요. 그럼 기말 자본은 10만 원 남은 거죠. 이렇게.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으로 간아의 내용을 옳은 거.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세탁기의 판매액은 무엇이며 영업수익이죠. 영업활동에 관련된 수익. 세탁기를 운반하는 데 쓴 화물차를 내다 팔았다. 그래서 내다 팔아서 얻은 이익은 영업활동이 아니죠. 영업 외의 수익. 그래서 영업수익은 뭐 구체적인 명칭은 상품 매출 이렇게 했을 거고 화물차를 내다 팔고 이익 봤으면 뭐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세탁기 판매는 영업수익, 쓰던 화물차 판매는 영업의 수익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